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워싱턴 정치권에서 이번 한 주 동안 다뤄질 이슈와 현안들을 종합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화에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구조계획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이번 주에는 상원에서 다뤄지게 됐는데 지금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연방 상원도 이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의사 일정은 모두 척 슈머 상원 대표가 결정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알려진 것은 수요일 날,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상원 법안이 상정이 될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원 법안과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과 거의 뭐 비슷하겠지만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최저임금 인상안이 제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을 제외한 상원 버전, 상원 법안을 수요일쯤에 상정하기로 민주당 지도부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예산 조정 법안 이 규칙에 따라서 20시간 동안에 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뭐 땅땅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표결도 바로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 20시간 동안의 토론 과정에서 공화당은 물론 이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수정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수정안도 지도부가 이제 몇 개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양쪽에서 한 5개씩만 받아줘서 10개만 처리할 것인지는 이제 전적으로 척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 다수당 대표의 권한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개별 그 수정안에 따라서 이것을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모두 표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마도 하원과 똑같이 금요일에 마지막 토론을 하고 토론 종결을 한 다음에 금요일 밤늦게나 또는 토요일에 상원안을 가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지금 한 가지 이번 주 안에 또 최종 확정되지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 하원 가결안에는 이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을 연방 차원에서 $15로 2025년까지 올리는 방안을 그대로 포함시켜서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원에서는 이 상원 사무처장이 유권 해석을 했는데 예산 조정 법안에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시킬 수가 없다. 네, 네. 그 대상이 안 된다고 이제 판정을 했기 때문에 네. 상원에서는 제외할 수밖에 없고 이게 되면 상원안과 하원안이 달라지거든요. 이럴 때는 뭐 당연히 하원위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하원에서 표결을 다시 하든지 상원 가결안을 그대로 표결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상하원 그 컨퍼런스 커미티라는 게 있는데요.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갖고 여기에서 양원에서 모두 승인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은 다음에 상원과 하원에서 또 각각 이 가결을 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돼서 당초 예상보다는 이제 일주일 정도 늦어진다고 보시는 게 나을 듯한데요. 그래도 하나 분명한 데드라인은 3월 14일 그 현재 연방 실업수당이 그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서 발효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데드라인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 민주당 상원 대표의 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즉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최종 확정이 될 것으로 그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상원에서는 단 1명, 하원에서는 단 5명만 이탈해도 무산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인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도 진통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참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네. 최저임금 인상은 민주당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진보파들이 강력히 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바이든 대통령 사실은 중도파 아니겠습니까? 중도파이다 보니까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하원에서는 좀 속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221명 가운데 94명이나 진보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그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밀어붙여 왔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원에서 이것을 제외해서 가결시킬 수 있는 더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민주당 상원의원 2명 있었거든요. 네. 도맨신 또 시네마 상원의원이 이 한 명만 이탈해도 상원에서는 독자 가결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히려 더
낮게 지도부로서는 좀 부담이 덜어진 것입니다. 상원 사무처에서 초당적인 사무처장이 이것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빼고 가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원 가결이 되는데 하원으로 되돌아가면은 하원에서 다시 표결하면은 지난번에 219대 212로 가까스로 통과시키는데 이것이 보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221명의 민주당 하원의원 가운데 94명 중에 뭐 전부가 반란표를 던질 수는 없겠지만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빠졌다고 해서 반발해서 대거 반대표를 놨으면은 하원에서 또 최종 가결이 안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묘안을 내세운 중에서 하나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이제 민주당 상원의원 2명이 하나 묘안을 낸 거는 최저임금을 연방 차원에서 일제히 의무적으로 올리지 않는 대신에 여기에 대기업들, 뭐 중기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중대기업들에게는 이 최저임금 인상을 하지 않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5%의 페널티, 또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예. 그 이유는 그렇게 되면은 3월 14일 데드라인에 못 맞춘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거리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연방 하원에서 진보파 민주당 하원의원 94명이 대거 반란표를 던지는 그런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뭐 자명합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는 그렇게 찬성률이 높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구호 패키지 1조 9천억 달러에 대한 찬성률은 엄청나거든요. 미국민 전체 76%, 공화당 의원들도 6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데 민주당 하원의원 진보파들이 그것을 좌초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분열된 민주당 진영이 결국은 그래도 이제 최저임금 인상은 이번에 포기하는 그런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민주당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3월 14일 이전에는 지금 확정을 하겠다. 그래서 1.9천억 달러를 더 풀겠다. 이런 의지가 확고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지원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참 워싱턴 정치를 지켜보면요. 네. 어떤 때는 좀 너무 비효율적으로 시간 끌기도 하고 별의별 절차를 다 거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말 그대로 unanimous consent라고 그래갖고 그냥 만장일치 동일해서 표결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신속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의사일정 결정권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누구도 이렇게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상원 같은 경우는 상원의원 한 명이 거의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수정원들을 필리버스터는 이번에 제외를 막았습니다만은 이 51명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독자 가결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그것도 이제 위험한데 현재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백악관과 이 연방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고 이번 1조 9천억 달러의 바이든 미국 구조개혁 플랜은 그야말로 첫 번째 입법 과제였거든요.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와 이에 따른 경제난을 대처하는데 아주 절실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공감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월 14일 연방 실업수당이 종료되기 전에 그러니까 3월 12일까지는 아마 의회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돌아오는 것은 역시 미국민 1인당 1,400달러씩의 그다음 이제 현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1,400달러인데 이제 아시는 대로 연 조정소득 AGI가 75,000달러 이하이면 이제 1,400달러를 모두 받을 수 있고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했을 때는 2,800달러를 받게 되는데요. 나이 불문하고 또 이제 이 부양자녀들 그러니까 대학생들 같은 거는 1, 2차에서 다 제외됐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1,350만 명이 이번에 새로 받게 됩니다.
그것도 부모들과 똑같이 $1,400씩이니까 4인 가정이 있을 때는 $5,600, 5인 가정 $7,000. 뭐 이래도만 뭐 이제 6인 가정 뭐 7인 가정 되면 뭐 근 $10,000 가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현금 지원이 있는데, 이 현금 지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게 경기 부양에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얼마 전에도 벌써 이제 효과를 증명을 했거든요. 네. 지난 12월 27일 트럼프 말년에 서명해서 $600를 제공했는데도 개인 소득이 1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소비도 2.4%가 상승했고요. 이것은 미국 소비가, 개인 소비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를 급반등시킬 것인데, 이번에는 $600에서 근 2배 이상이니까요. 상당한 경기 부양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 지금 1,900만 명이 여전히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주당이 $300에서 $400 올라서 또 3월 15일부터는 이 8월 29일까지를 연방 실업수당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부양자녀 같은 거 말씀드린데도 7월부터 1년 동안은 매달 아주 어린 애들은 $300, 그다음에 6살에서 17세까지, 18세는 못 받고요. 17세까지는 이 $250씩을 1년 동안 또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지원이 그야말로 on the way, 지금 오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고대로 퇴임 후 첫 대중연설을 했는데요. 신당이 아닌 공화당 후보로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겠다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네. 이를 놓고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정가에서는? 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에서도 거의 반문된 거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 공화당으로서 역할하는 것이 그대로 여의치 않아서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럴 때는 공화당도 망하고 신당도 망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망할 것이 뻔할 것이라는 또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철일성이 무슨 신당은 절대 창당하지 않을 것이다. 네. 우리는 공화당이 있는데 왜 무슨 신당이냐. 그렇죠. 그다음에 공화당이 더 단합되고 또 강해질 것이다. 근데 그 뒷말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만,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자신 아래로 다시 뭉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누가 알겠느냐, 내가 다시 이제 결심을 해서 제 세 번째로 바이든 또 민주당 후보를 꺾으려고 나설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것 보면 이제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 출사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미 예고한 대로 정치에 복귀한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 당장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다수당 탈환을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그야말로 공화당 내 입지, 또 다음번에 대선에서도 대학관을 탈환하려면 트럼프밖에는 없다라는 인식이 또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는 이제 자신에게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하원의원 10명, 또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 이제 7명이지만은 거기에 대선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을 빼고, 또 그러면은 이제 대선 은퇴하는 사람들은 그 후보, 공화당 후보들부터 친 트럼프 후보, 오히려 지금 예전에 자신의 참모들, 백악관 참모들이 되고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을 최대한 진출시키면은 또 공화당 내에서의 트럼프 영향력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은 이제 내년 11월 8일에 실시되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적어도 하원 다수당은 지금 탈환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네. 지금 10석밖에 안 되는데 5석만 더 빼앗으면은 뒤집힙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때에 역시 트럼프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면은 그야말로 2024년 대선에서도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트럼프를 또 뽑을
그럴 가능성이 이제 배제할 수가 없어져서 이것을 이제 그런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정치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번 그 시팩의 첫 대중연설에서 그 즉석 스트로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스트로폴이라고 즉석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참석자들의 68%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출마를 뭐 지지하겠다. 재출마를 뭐 찬성한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실제로 2024년에 공화당 후보로 뛰어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는 조금 55%로 좀 떨어졌거든요. 55%가 네. 지지할 것이다. 다른 후보들도 이제 있으니까 모르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플로리다 주지사가 2등인데요. 뭐 21%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전히 트럼프의 막강한 영향력은 공화당 진영 내에서 아주 건재하다. 그리고 이것을 결국은 뭐 성패가 이제 상대방에 의해서 이제 그 결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이든 민주당 정권이 어떻게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고 경제난에서도 탈출시켜서 정치를 잘하는데 뭐 중간 선거라고 해서 꼭 그 여당을 찍지 않을 그런 이유는 없어질 것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거나 또는 공화당 내에서 또 신성 같은 새로운 지도자, 아니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가 부상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 지금 뉴욕을 비롯해서 각가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뭐 법적인 문제가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적인 문제도 걸려 있고요. 트럼프 전체 사업에 이 문제도 또 어디로 치느냐에서 그야말로 형사범죄자로 이제 기소가 돼버리고 유죄 판결까지 받으면 아주 재출마 자체가 봉쇄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그 여러 가지 변수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워싱턴 한민택 특파원이었습니다.